안녕하십니까. 2017년 해외 역사 현장 학습에서 동북공정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사조 이석형입니다. 현대에 들어서며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보여집니다. 그중 일본은 자신들의 우수성을 신뢰하며 세계 강국으로 성장하여 과거에 일어난 흉악범죄에 대해서 성찰하지 못하고 오히려 왜곡하며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합리화하고 미화시키는 교과서를 내놓았으며 독도의 영토권에 대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 왜곡에 동아시아 국가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동아시아 국가 중 중국은 일본의 역사 왜곡을 저항하면서 자신들 역시 역사를 왜곡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 왜곡 프로젝트는 매우 큰 범위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국가적 프로젝트이며 거대한 프로젝트 속에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중국 동북부 지역의 흑룡강성, 지린성, 라오닝성 등의 동북 3성에서 일어난 역사를 현대사와 미래사의 연장선으로 2002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2007년 초까지 중국의 사회과학원 산하 병강사지 연구 중심에서 동북 지역의 학술적 연구를 시작하였고 그 속에서 한국사를 왜곡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중국에서는 동북 병강 역사 여연상 계열 연구공정이라는 정책을 통하여 과거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중국사로 편입시키는 동시에 한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한 일례로서 2013년 지린성 지반시에서 첫 고구려 박물관인 지반박물관을 개관하며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정권이라고 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말하는 동북공정이라고 합니다. 1949년 중국은 공산정권을 수립한 이래로 자신의 주변 국가의 역사를 자신들의 본국의 역사라고 우기며 역사 왜곡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시작은 티베트였습니다. 초기에 중국의 역사 왜곡은 정치적으로 압박을 하는 것이었으나 국가가 체계를 잡은 이후 중국의 역사 왜곡 프로젝트는 거대해져 갔습니다. 1986년 중국 장하연구를 중심으로 티베트는 중국의 일부이며 독립운동을 탄압하고 중국의 소수민족의 민족 분열을 막으려 하였습니다. 그 후 2002년 신장지구를 기원전 60년부터 중국에 의해 통치당했다는 학설을 내놓았습니다. 1995년에는 몽골의 징기스칸의 역사와 몽골 부족의 역사도 중국의 역사임을 주장하였습니다. 2002년에는 고구려의 역사를 건드리기 시작하였고 이후 발해의 역사와 고조선의 역사까지 중국의 역사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역사 왜곡 프로젝트는 중국 공정이라 칭하며 중국 공정의 이유는 여러 가지 학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동북공정의 시작을 알리기 시작한 것은 고구려 고분의 세계문화유산을 북한 측으로 지정을 요구하는 문서를 유네스코에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북한이 중국 지역 내에 있는 고구려의 고분 유적지를 북한으로 지정하면서 중국은 불안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중국 측은 고구려의 유적부터 발해, 고조선의 역사를 중국 역사로 왜곡시키려는 연구를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단지 고구려, 발해, 고조선의 역사만을 중국의 것으로 만들려는 움직임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역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역사를 통한 자신들의 우월성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당대 역사학자들이 인정하는 고구려의 강함을 중국의 지방자치구로 왜곡하며 중국의 위대함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위대함의 연장선에서 몽골의 역사를 중국의 것으로 만들어 징기스칸의 세계정복을 중국의 힘이라고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 영토 문제를 위해 역사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토란 어느 한 민족이 국가를 형성하여 그들만의 문화를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영토 내에서는 그 나라의 문화, 인재도 중요하지만 영토 내에 내장되어 있는 자원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토 내 자원들과 역사 왜곡은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포괄적으로 보면 매우 긴밀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셋째, 중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소수민족들입니다. 중북공정과 소수민족은 매우 큰 영향이 있습니다. 특히 연변 자치구에 거주하는 조선족이 그 문제입니다. 네 번째, 한국과 북한이 통일하였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 이유로 앞에 두 번째 이유와 세 번째 이유가 단번에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과 북한이 통일되었을 경우 북한의 영토는 자연스레 한국의 영토가 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한국전쟁을 통한 분단이었다는 역사적 사실과 그들의 민족 때문입니다. 당연히 한반도가 하나가 되어야 하나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 시 북한의 영토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이 됩니다.
그 이유는 현재 여러 국가의 교과서에서는 북한을 연변과 같이 조선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여러 국가에서는 북한을 중국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역사 왜곡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고구려의 역사와 발해의 역사를 중국의 것으로 만들면서 자연스레 북한의 영토 역시 중국의 것으로 편입시키려는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통일 이후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는 소수민족의 문제입니다. 만일 한국과 북한이 통일 시 중간에 브로커 역할을 하는 것은 조선족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족은 포로나 강제 이주로 형성된 한민족 집단으로 한국과 북한의 통일 시 민족성 때문에 한반도로 기여할 경우가 매우 높다고 중국 측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족의 민족성을 괴멸시켜 그들의 기여를 막으려는 의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일 조선족의 기여가 성립된다면 중국 내 다른 소수 민족들의 독립 또는 이주가 활발해지면서 중국 내 인구 변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동북공정에 집착하는 이유는 이전 다른 공정들의 합리화 때문일 거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티베트와 몽골과 같이 역사 왜곡 과정이 비슷하다고 학회에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북공정을 실패할 경우 이전 다른 공정들에 대한 정의성이 사라지고 중국 내 역사학계가 매우 문란해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공정의 내용입니다. 고구려는 중국 땅에 건설되었으며 독립국이 아닌 중국의 지방 정권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서는 단지 중국 땅에 건설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그 지역이 중국의 영토가 아니었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고구려 당시 영토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만주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그 당시 수, 당나라는 만주 지역까지 영토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이전 기자조선과 미만조선 역시 당시 중국 한 왕조의 지방 정권이다 라는 설이 있는데 이러한 중국 측의 주장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증거는 청동칼의 제작 형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식 동검은 칼날과 손잡이가 일체형인 반면에 비파형 동검은 손잡이와 칼날이 분리할 수 있는 분리형인 것이 그 근거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군 신화는 중국의 농경 신화와는 달리 북방 신화적 특성을 보이며 중국 측에서 발언한 기자조선은 현 역사계에서 허구의 조선으로 판명된 신화적 국가임에 따라 중국 측의 주장을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측에서는 고구려와 중국의 국가 사이 간의 관계를 말하면서 조공과 책봉의 형식은 지방자치국가가 중앙과의 연결을 보여주는 것이라 설명하였는데 조공과 책봉의 경우 당시 국가 간의 외교 형식으로서 고구려뿐만 아니라 일본과 같은 주변 국가와도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고구려 역시 조공과 책봉의 국가들이 존재함에 따라 역사적인 내용 결과 조공과 책봉은 중앙과 지방이 아닌 선진국과 후진국에 대한 예우를 표현하는 외교 형식이라는 결과물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시 중국은 고구려와 다른 국가로서 대하였기 때문에 조공과 책봉 형식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중국 측의 입장은 고구려의 민족은 중국 고대 한민족이고 고구려 유민은 상당수 중국으로 흡수되었다 라고 하였는데 고구려가 멸망한 후 고구려의 유민들은 포로가 된 뒤 발해와 신라로 더 많은 수가 포섭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중국에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고구려의 후손이라는 사실에 더욱 자긍심을 느끼며 중국인이 아닌 고구려인이라고 자칭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고구려 민족은 중국 전욱 고양시의 후예라고 주장하는데 고구려인들은 예맥족이며 이 두 민족 간의 연대 차이는 약 3000년 이상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왕씨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이 고려를 건드린 이유는 조선이 고려를 계승함이 확실시 되었으며 고려 역시 한민족으로 보았고 고려가 신라를 계승한 국가로 봄으로써 고려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려 하였습니다. 왕씨가 고구려를 계승하였다고 보지 않았고 고구려를 중국 일부 민족으로 보는 시각이 고려의 성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측은 어이없는 주장이었고 성씨가 국가의 계승 문제를 논할 여지가 되지 못합니다. 중국의 역대 왕조의 경우 또한 성씨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는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북공정에 대한 대응 발언을 하지만 중국 학계 역시 한국 측의 대응에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위 주장 속에서 역사서에 기록된 예시를 찾아보면 중국 측에서 고구려를 한국의 역사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중국의 정사인 삼국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삼국지 위서 오한, 선비, 동의전에는 오한족과 선비족, 동의족의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동의전에는 부여, 고구려, 동욱저, 예, 마한, 진안, 외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실로부터 천자인 진수는 삼국지에서 동의를 삼국사가 아닌 다른 민족의 역사로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을 가지고 고구려가 중국사라고 한다면 오한과 선비의 역사와 동의의 역사뿐만 아니라 남만, 북적, 서영이 모두 중국사의 일부로 편입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록 방식은 중국의 정사에 그대로 이어졌으며 주서에는 고구려와 백제가 이역 열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진수의 삼국지에는 제천 대회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대회입니다. 이러한 대회는 부여와 사만사회에서도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대회의 성격도 유사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부여, 고구려, 동해, 마한 등의 제천 대회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열렸다는 것은 문화적 동질성을 갖추고 있음을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이는 중국이 주장하는 중국 변방 민족의 하나라는 설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중국 고래의 질서에서는 제후는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 없고 오로지 천자만이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 있다는 입장에서 보면 고구려 사회는 중국의 제후국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이를 통해 부여, 고구려, 동해, 마한은 중국과 다른 천하관을 가진 독립국가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개토 대학 능비에서는 천재, 지자 혹은 일월지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로지 황제만이 가능한 표현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중원 고구려비에서는 신라를 동의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의 고구려가 중국과 같은 황제국이고 대등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신라를 동의로 불렀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광개토 대학 능비에서 또 다른 근거로는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 때에는 고구려가 영락과 영가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중국 왕조의 연호를 쓰지 않았다는 것에는 고구려가 중국 왕조의 조공국이 아니라 중국 왕조에 대응하는 동방의 패자임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대주의자라 칭하는 김부식의 삼국사기마저도 고구려, 백제, 신라를 삼국이라 칭하고 있으며 이들 삼국은 중국의 왜곡으로 기록하고 황제의 기록인 봉기에서 이들 삼국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열전에도 고구려의 인물들과 백제의 인물들인 창조리, 명림답부, 을파소, 명계소문 등의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삼국유사 기이편에 고조선, 위만조선, 마한, 이부, 72국, 낙랑국, 남북대방, 말갈, 발해, 이서국, 오가야, 북동부여, 고구려, 변한, 백제, 진안 등이 기록되어 있고 이들은 하나의 역사 속에 체계화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백제의 경우만 하더라도 시조묘의 제사가 온조나 비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동명을 제사 지낸다는 점에서 이러한 것들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건국설화를 보면 동명은 부여에서 왔고 온조는 고구려에서 왔으니 부여와 고구려 백제가 혈연적으로 한 계통이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승유의 제왕옹기, 이규보의 동국이삼국집 동명왕편에서도 우리 역사 속에서 고구려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왕옹기에서는 전조선기, 후조선기, 위만조선기, 한사군, 열국기 다음에 고구려기라는 편목을 설정하고 그 뒤에 고려기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재가 태자 해무수를 보내어 하백의 삼녀 유아와 결혼해 동명왕이 출생하였음을 천신의 손자이며 하백의 사위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일의 손자라는 것은 중국의 대등한 입장에서 건국자의 계보를 밝히는 것이며 고조선에서 고구려를 거쳐 고려로 이어지는 역사체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규보의 동명왕편에서는 이 과정을 생동감 있게 그려내며 고구려를 고려가 계승한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구려의 역사가 한국사임을 드러내는 것은 한국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고대 중국의 사람들과 중국의 문헌들이 입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소위 동북공정이 고구려사를 중국사의 일부로 귀속시키고자 하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한국 측에서는 주변 국가의 역사 왜곡과 그로 인해 잘못 자리 잡힌 역사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동북아 역사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은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독도 소유권, 자국 내 잘못된 역사 왜곡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올바른 역사의식을 바로잡으려 노력 중에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동북아 지역의 역사에 대한 논문들을 집필하고 있으며 외국의 역사 왜곡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중국의 동북공정의 실태와 한국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